자, 이렇게 학 과장님과 오늘 월요일장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은 함께 달렸던 이 상승세를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방송 앞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그 종목 상담은 좀 최대한 짧게 하겠고요. 시황 부분 그리고 마지막 내일장 전망 여기서 이제 더 제가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락 결과를 보면 코스피는 이제 2019년 신고가 돌파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019년 신고가 돌파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완전히 엇갈린 양상이죠. 그래서 뭐 코스닥은 말 그대로 하락했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코스닥 쪽에 베팅하신 분들이 좀 불안할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떠냐? 상승 양봉 마감했는데 어떻습니까? 왠지 하락 같은 상승 아닙니까? 느낌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아쉬울 거예요. 왜? 최근에 뭐 10일 이상 뭐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교육 내용에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전고 좀 돌파한 게 오히려 기분이 좀 좋고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등락 원인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었고 코스피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호조인데 사실 해외 증시 호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이 플러스였는데 끝나고 나서 중국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중국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패턴이 어떠냐? 시작부터 계속 사들여가는 매수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들여가면 던지고요. 개인들이 던지면 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관은 그나마 작년에 엄청나게 손해봤던 거 저점에서 추가한 다음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털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기관들 손해 엄청 났었잖아요. 펀드들 말이에요. 막 힘겹게 막 그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이제 단가 낮춰놔갖고 이제 지금 뭐 본전을 채웠든 아니면 약간이라도 수익 났든 막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망신당하지 않게 해서 빠져나오는데 지금 결국은 흐름이 뭐냐? 개인하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나도 약간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시가부터 계속 쌓아가는 매수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하나 보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관은 환매 대비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2018년 1월 하순이 이제 고점이었잖아요. 고점. 지금까지도 여전히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한 15개월 했죠. 지금까지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아요. 개인만 매수예요. 외국인 기관 순매도입니다. 물론 개인 매수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양쪽 다 이제 금액은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만 매수한 거죠. 그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와 이제 제약업종 하락 때문에 오늘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은 운수창고 업종과 우선주의 상한가 이게 코스피인데 운수창고 업종은 오늘 여러 개가 상한가 나왔죠. 사실 운수창고 업종은 약간 소외 업종이거든요. 근데 우선주들이 나왔다는 게 이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갈 거 없을 때 움직이는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2019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왜? 대형주가 좀 안 좋아서 지수가 좀 밀려도 중소형주들이 반짝반짝해갖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뭐 종목 상담을 짧게 하는 한이 있어도 요거 자세하게 잠깐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달린
저는 이걸 좀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 모양이죠. 밑에 받침대 있고 하나 딱 서 있잖아요. 비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소 같은 데 가보면 비석형 차트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저는 이걸 비석으로 봐요. 비석은 어쨌든 뭐 느낌이 썩 좋지는 않죠. 플러스 양봉은 나왔는데 왠지 좀 아쉽죠. 오늘 같은 날은 갭상승에 사실은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제대로 된 양봉, 그러니까 몸통형 양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그래도 오늘 윗꼬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저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외국인이 사실은 눈치 봐가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개인들이 매수할까? 그럼 그때 총총을 던지고 다시 또 매도 전환되면 매수하고. 왜? 기간은 지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좀 불안불안할 거예요, 솔직히. 왜? 어차피 한국이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세 상승 못 간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미국은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중국은 연말 연초 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 나왔는데 한국은 사실상 한 10%좀 넘은 거예요. 엄청난 디커플링이에요. 미국이 역사상 최고점에 다시 근접하고 있고 중국이 30% 이상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도 한국은 이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해외 증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 나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모처럼 만에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순매수 나왔잖아요. 뭔가 이제 조짐이 있는 거죠.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하락 음봉 나왔어요. 이거는 뭐 내일 지켜보고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따 마지막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2월 25일 고점을 다시 뚫기는 어려울 것같아 했는데 오늘 뚫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마음이 더 편해요. 오히려 나는 이거 아주 해피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 뭐 언급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내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내내 그럴 겁니다. 그 2019년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점진적 상승 또는 급락. 무슨 얘기냐? 막 힘겹게 이제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거나 어중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반대죠. 그러니까 세게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올라가더라도 힘겹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수급 동향이 사실 외국인들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를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은 계속 매도해버리죠. 개인은 안 따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턴이 마치 그 작년 10월과 1월 초하고 비슷합니다.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작년 10월 하순 그리고 올해 1월 초순에 일종의 뭐죠? 우리가 흔히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찍었어요. 여기서 다시 밀리면 이거는 쌍바닥의 정반대가 이제 이중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직자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올라갈 때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라는 거야. 떨어질 때는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뭐 수급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요소고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설령 올라간다 그래도 굉장히 힘겨워요. 마치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 그러면 이제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평지부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그러면 뭐 올라갈수록 체력이 소진되죠. 그리고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거기다 비까지 와봐요. 어때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지에서 한 3분응선, 4분응선, 5분응선 갈 때까지만 해도 경쾌하잖아요. 그러다가 6분응선 넘어가면서 약간 느려지고 7분응선 가서 한번 푹 쉬었다가 8분응선 넘어가서 막 이런 점점 막 이렇게 무거운 단계이고요. 내려가면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추락하듯이 그냥 확 떨어져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고요. 제가 뭐 어차피 강연회가 토요일 날 있으니까 도대체 2019년엔 수영수로 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이게 엉터리인가를 그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사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확실해요, 그거는요. 그리고 제가 뭐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해외 증시랑 잠깐 비교해 볼까요? 어차피 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중국인데 보세요. 중국은 저점에서 30% 이상 올라왔어요. 1월 초 저점에서. 미국은 어떤가요? 역사상 최고점이 여기예요. 여기. 거의 육박했어요. 지금 거의. 미국은 이렇게 올랐어요. 중국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반등이 30%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고요. 이거 한번 보라고요. 여기서 이제 2600선 딱 고점 찍고 2000선 두 번 깨졌다가 지금 2200선 살짝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래도 한 10% 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미국처럼 올랐으면은 지금 2550 넘어갔어야 돼요. 중국 정도만 갔어도 2600선이 가야 되는데 30%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약한 장이에요. 왜 이 말씀드리냐. 여기서 해외 증시가 계속 간다 한들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 간다 한들 2600 가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죠. 주저앉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이해가 못할 겁니다. 아니 그 뭐 나라가 다른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걸림돌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뭐 올라가면 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1월 초부터 2월 하순까지는 제가 예측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올해장 끝난 거 아니니까. 주식 투자가 끝난 거 아니니까. 하지만 어차피 대세 하락은 여전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봤을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맞다는 게 증명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2월 초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스피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고요.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2000선 깨질 거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대세하락이 유지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두고 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2100선 오니까 2000선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해설에 가까운 전망,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적중할 자신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